자, 여러분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자꾸 세무이급을 강조드리는 게 세무이급 자격증 따시면 좀 갈 곳이 좀 많아요. 회계 1급보다 확실하게. 네. 일단 여기 세무 2급하고요. 여러분들 회계 1급도 물론 잘 나오고요. 세무 2급 때 좀 더 포괄적으로 내니까 아예 그냥 여기서 미리 다 할게요. 그렇죠? 근데 좀 여기는 많이 어려워하시는 편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직 좀 세법에 익숙지 않으시다 보면 당연히 저도 처음에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한번 씹으려 볼게요. 자, 보시면 좀 그래요. 자,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를 아시기 위해서는요, 일단 부가가치세 개념이 필요하신데, 자, 일단 들어보실게요. 그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왜 매입세 공제를 해주냐면 매출세액이 과세가 된 매출이 과세가 되니까 매입세 공제해준다라고 했었죠. 기억했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현대백화점이 과세사업자일까? 현대백화점, 맞죠? 현대백화점이 그럼 실제로 백화점 물건을 팔아서 세무서에 매출세액을 내야 매입세 공제를 그때 해주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되세요? 원래는.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실제로 매출을 해서 매출세액을 내야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백화점이 과세 대부분 다 과세겠죠, 여러분들. 뭐 쌀 같은 거 말고. 그럼 과세되는 재화를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그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맞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 불가능?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 말은 세무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세무서에서 세무 공무원분들이 현대백화점을 딱 주시를 해야 돼요. 딱 주시해가지고 현대백화점 소비자한테 딱 팔았어. 이제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매입세 공제 해주고,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백화점이 실제로 팔았을 때 매입세 공제해 준 게 맞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돼요. 알죠?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과세사업자가 되겠죠. 현대백화점이 청소기 같은 거죠. 과세 재화가 되겠죠. 과세사업자가요. 과세 재화를 매입하죠. 매입하면 즉 청소기를 매입하면 청소기를 팔아서 매출세액을 내겠지라고 무조건 전제를 깔아버려요. 알죠? 일단 전제를 무조건 그렇게 깔아요. 깔아서 그냥 현대백화점이 우리가 현대백화점 아니에요. 현대백화점이 청소기 같은 과세 재화를 매입하잖아요. 그럼 미리 매입세 공제를 해줘버려요. 매출세액을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아셨죠? 일단은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줘요. 현대백화점이 청소기를 나중에 팔 겁니다. 소비자한테. 그래서 매출세액 낼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대백화점이 소비자한테 청소기를 팔아가지고 매출세액을 내면 서로 간에 해피한 상황이죠. 그럼 이건 안 배울 거예요. 이건 안 배울 거예요. 알죠? 근데 만약에 이래봐.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처음에는 저 소비자한테 팔 거예요 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 해줬는데 자기 집 청소기 돌린 거예요. 자기 집 청소하는데. 안타깝죠, 많이. 그럼 매출세액을 내야 안 내요? 소비자한테 안 팔았으니까 매출세가 안 내게 자기 집 청소하는 썼는데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아놨죠.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 세금의 손실이 발생했죠. 맞죠? 그거에 대한 제재라고 보시면 돼. 일단은 어떤 개념인지 좀 약간 틀 잡히시나요? 한번 몇 번 제가 하다 보면은 대략 감은 잡히실 거예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원래 여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회계 1급서부터 잘 내요. 시험에. 자, 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자, 일단 제목이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제가 간주라는 말이 들어오면 실제로는 그건 아니지만 그걸로 세법이 무조건 뭔 소리야? 세법이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걸 간주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실제로 재화를 처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세법에서 무조건 재화를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일단 간주공급입니다. 자, 한번 사례 들어보죠. 무슨 말인지. 자, 보시죠. 자, 일단 이거 무시하시고 보시면
자, 이번에 현대백화점 있죠? 현대백화점에서요, 청소기를 1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1월 달부터 6월은 일기란 뜻입니다, 그냥. 자, 100원 주고 샀고요. 요 10원은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세액을 부담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백화점이 청소기를 매입했어? 그러면 나중에 소비자한테 청소기를 팔아서 매출세액 낼 테니까 매입세 공제 미리 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을 10원을 공제를 해준 거예요. 알죠? 이렇게. 네. 근데 얘가 어떻게 썼냐면,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아까로 따지면 우리가 현대백화점에서요, 거래처에 공짜로 주거나, 알죠? 잘 부탁드린다고. 접대 목적이 불공제 용도잖아요, 여러분들. 또는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썼어요. 그건 업무와 관련이 없죠? 약간 그런 용도로 쓴 거예요. 알죠? 그러면 매출세액을 안 내죠?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해줬으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금의 손실도 발생했고,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 괘씸하니까 괘씸죄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기존의 매입세액을 우리가 그 세법에서는 추징이 뭐냐면 추가 징수를 우리가 추징이다라고 불러요. 추가 징수. 추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세무 2급 쪽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세법은 매입 쪽에서 잘못되면 매입 쪽에서 건드리고요. 매출 쪽에서 잘못되면 매출 쪽에서 건드리는 게 맞아요. 원래 우리가 이론상으로는요. 근데 얘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80년대에 만들어졌대요. 알죠? 저도 만들어졌어요 라고 그날 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니까 1980년대에 만들어졌대요. 그럼 1980년대라는 건 여러분들 뭔가 좀 약간 이론이 빈약하죠. 여러분 논리가 좀 빈약. 맞죠? 그냥 막 독재정권 시절이니까 뭐 약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뭐냐면 매입 쪽에서 잘못됐는데 이 간주공급이라는 곳은 어디에서 건드리냐면 매출 쪽에서 건드려요. 우리가 추가 징수한다는 건 매출 쪽에서 건드리라는 건 매출세액으로 토해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나요? 어떤 말 쓰냐면 가끔씩 우리 판결 같은 거 내릴 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약간 좀 사례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동 성폭행을 했어. 오해하지 마시고 저 신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 조심해요. 아동 성폭행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약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좀 질이 안 좋아. 질이 안 좋아가지고 한 무기징역 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사건. 맞죠? 근데 갑자기 판사가 징역 3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열받죠 막 보면서. 왜 징역 3년 때려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판례라고 하죠, 여러분들. 판례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융통성 진짜 없네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약간 그런 느낌 가지지 않나요? 맞죠? 그럼 세법도 법이잖아요. 마찬가지 뭐냐면 세법도요. 우리가 매출 쪽에서 건드린다는 건 매출세액을 내게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그 매출세액을 내게 하려면 우리가 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과세.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지만 과세한다라는 법문장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하는 건 전부 다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게 아니거든요. 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세액 불공제 용도로 쓴 거지 공급한 게 아니에요. 그럼 법문장에 어긋나죠. 과세할 수 있는 법문장에 실제로 어긋나기 때문에 과세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도 진짜 많을 거예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법문장에 끼워 맞춰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재화를 현대백화점에서 청소기를 판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매출세액을 토해내기 못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강제적으로 그냥 넌 재화를 처분한 거야 라고 바꿔버리면 돼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설명이 제일 힘들어.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융통성이 없는 거야.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넌 재화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할게. 너 그 청소기 거래처에 준 거 아니야. 거래처에 판 거야. 알죠? 그 청소기 너희 집 청소한 거 아니야. 청소기 소비자한테 판 거야. 이렇게 간주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든 법문장에 끼워 맞췄죠. 재화를 처분했다라고. 알죠? 그러면 이제 토해내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렇죠? 대충 받아들여 주신 느낌이네. 다행이다. 가끔 이거 설명할 때 왜 이렇게 계속 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내야 될 세금에서 왜냐면 이기 때 쓰니까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데 보시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왠지 10원 잘못했으니까 10원 토해내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맞죠? 나중에 배우실 건데 요거는 약속 어긴 거죠. 물론 얘가 약속한 적은 없죠. 없지만 세무서 그렇게 전제하잖아요. 그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지 연좌제는 아니구나. 좀 유식한 척 좀 해봤어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제재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매입세 10원은 매입한 금액의 10% 해준 거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할 때는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해봐, 시가에. 그럼 요 청소기가 예를 들어서 시가가 150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150원의 10%는 15원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네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공제받은 거 다 토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더 토해내게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건 다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매입세 불공제 용도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뭘 자주 거시냐 불공을 자주 불공. 근데 여러분들이 불공은 뭐냐면 당초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돼야 불공이에요. 알죠? 근데 여기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불공제 용도로 쓴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알죠? 자,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 할 때 제일 긴장돼요, 여러분. 자, 해보죠. 감을 잡으시면 감을. 자, 해보면 자, 면세사업의 전용. 이거 하면 세무 이금도 대비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간중금 진짜 많이 내거든요. 해보면 자, 일단 전용은 바꿨다를 전용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를 같이 해요. 그러면 시내버스는 면세고 전세버스는 과세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번에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샀거든요. 100원에. 예, 근데 왜 기계장치를 샀냐면 이 기계장치를 전세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산 거예요, 처음에. 그럼 전세버스는 과세사업이잖아요. 그럼 과세사업에 쓰면 미리 매입세 공제해줘요. 왜냐하면 전세버스를 운전하면 과세니까 매출세액을 세무세 낼 거잖아요. 맞죠? 원래는 전세버스를 운행해서 매출세액을 내야 매입세 공제해줘요. 그러려면 세무공무원 전세버스를 타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맞죠? 세무공무원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전세버스 언제 탑니까? 알죠? 그래서 그냥 전세버스와 관련된 기계잖아요. 맞죠? 그러면 전세버스와 전세버스를 정비해서 그 전세버스에 관련된 매출을 일으키겠죠. 맞죠? 일으킬 거니까 매출세액을 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매입세 공제를 10원 해주는 겁니다. 알죠? 또는 만약에 매출세액이 없으면 환급도 해주는 거 미리 환급. 알죠?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시내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기계를 돌려버린 거예요. 맞죠? 시내버스요. 그럼 시내버스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계는 시내버스의 매출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내버스 매출에 기여하면 매출세액을 내야 안 내요? 시내버스는 면세니까 매출세가 안 내요.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세무서는 세금의 손실이 발생하죠. 맞죠? 그럼 실제로 이 기계는 사실은 실제로 시내버스 정비하는 용도로 썼죠. 사실은. 맞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기계 장치를 그냥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아셨죠? 간주를 해서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가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처음 가지고 바로 이게 안 돼요. 원래부터 여기 이쪽 동네가 좀 그지 같아가지고. 어차피 제 유튜브는 인기가 없으니까 그지 같다 해도 돼요. 아무튼 되셨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거 배우실 건데 뭐냐면 자 방금 우리가 했던 건 다 얘네들이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제재잖아요. 맞죠? 근데 당초부터 여기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았대요. 그럼 잘한 거 잘못한 거? 당초부터 어떻게 했냐 나는 시내버스를 정비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샀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매입세 불공제 됐겠죠. 근데 이걸 간주공급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2번 때려버리는 거, 2번 죽이는 거, 이중살인. 간주공급이 제재, 매입세 불공제 자체가 제재예요, 여러분들. 간주공급 또 보게 되면 이중제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초부터 약속을 원래부터 지킨 놈이죠. 저 매입세 불공제 용도로 쓸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얘는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거 말 문제고 말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자, 이것도 바꾼 거죠? 바꾼 거. 뭐냐면, 여러분, 현대차는 자동차와 관련된 거 매입세 공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현대차 또는 기아차. 얘는 영업용이니까 가능해요. 우리 비영업용은 우리가 현대차, 뭐 자동차 판매업, 임대업 제외한 나머지였잖아. 뭐 자동차 운전학원. 예? 그죠? 모든 다 비영업용을 안 본다고 했죠? 현대차, 우리 자동차 판매업자는 대부분 자동차 영업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현대차가 우리가 부품, 자동차 부품을 우리가 정비할 기계를 산 거예요. 알죠? 또는 뭐 자동차를 만들 기계를 산 거예요. 100원에. 예. 그러면 현대차는 자동차를 팔아서 매출세액을 낼 거잖아요. 그렇게 기대하고 매입세 공제를 10원 미리 해준 거예요. 또는 환급을 먼저 해준 거예요. 알죠? 근데 비영업용이니까 영업에 안 썼다라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 자동차 있죠. 만들어진 자동차 있죠. 그걸 가지고요. 사장님이 출퇴근 용도나 우리 그 부가가치세는 출퇴근 업무 관련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그냥 극단적 과정에서 여자친구 있죠. 네, 그러니까 바람. 사장님이 여자친구 그 데려다 주는 용도로 쓴 거예요. 현대차 사장님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매출세액을 내요, 안 내요? 매출세액 안 내잖아요.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아놨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기계를 실제로 자동차를 우리가 만드는 데 썼죠. 실제로는요. 맞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요 기계 장치를 외부에 팔아버린 것처럼 간주를 해버려요. 맞죠? 간주를 해가지고 네, 토해내게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당초에 처음부터 저 여자친구 데려다 줄 거예요. 이렇게 매입세 불공제 받겠죠. 그러면 당초에 약속 어긴 거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간주를 안 본다. 자, 세 번째 개인적 공급. 얘는 이름서부터 이미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그죠? 해보면 아까 했던 현대백화점 사장님 개인적 청소기 돌린 거예요. 해보면. 자, 현대백화점 사장님이요. 청소기를 매입했으면 매입세 공제 미리 받아 놓겠죠. 왜냐면 소비자한테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대표이사가 본인 집 청소하는 데 쓴 거예요. 알죠? 또는 우리가 종업원한테 야, 너 청소기 돌려라. 라고 해가지고 청소기를 그냥 종업원한테 줘버린 거예요. 알죠? 그럼 요거는 업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맞죠?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네, 매출세액은 안 내죠. 종업원한테 청소기 그냥 공짜로 좀 가져가 하거나 맞죠? 아니면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쓰면 매출세액은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청소기를 실제로는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썼죠. 대표이사가. 맞죠? 근데 이 청소기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왜냐면 그렇게 법문구에 끼워 맞춰야지만 과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외워주셔야 되냐면 간주 공급으로 안 보는 예외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여기 있죠.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뭔지 아시죠? 이거 매입할 때 또는 만들 때 일반적으로 매입하겠죠?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거든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여러분들한테 팔아요? 우리 이거 3만 원이니까 3만 원 내시라고? 안 그러죠, 여러분들. 공짜로 주죠. 그럼 일단 간주 공급에 걸릴 수 있어요. 개인적 공급에. 그렇죠? 개인적으로 공짜로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업무와 관련이 있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도 돼요, 여러분들. 맞죠? 작업복 입고 일하지, 그럼 작업복 입고 데이트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업무와 관련 있잖아, 일반적으로. 이론상은.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직장 체육비, 직장 연회비 이건 뭐냐면 우리가 회식 같은 거 있죠. 또는 우리가 야유회. 알죠? 요거는 업무와 관련이 있죠. 복리후생 목적이니까.
알죠? 그래서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이런 목적으로 쓰면 업무와 간접적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불공제 용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간주 공부를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라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외도 외우시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2번이에요. 2번. 2번이 좀 어려워요. 2번도 좀 기억하시길. 뭐냐면 그 옛날에 이게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종업원이 여러분들 결혼을 한대요. 우리 여기 경조사는 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종업원이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축의금을 줬어요. 돈으로 준 거예요, 돈. 그럼 돈으로 주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은 재화가 아니죠. 부가가치세만큼은요. 맞죠? 배우셨죠, 여러분들? 우리 결제를 하는 수단 그 자체니까 우리가 재화를 안 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종업원의 경조사와 관련돼서 그거를 물건으로 주면은 무조건 때려버렸어요. 간주공급으로. 알죠? 간주공급으로 무조건 때려버렸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엄밀히 보면 종업원의 경조사는 복리후생하고 좀 관련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종업원의 복리후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 종업원한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최근 들어서 모니터 아예 그 TV처럼 된 모니터 나왔다면서요. 뭐 삼성 뭐 있던 300만 원짜리인가? 그러니까 모니터인데 그러니까 TV처럼 걸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요. 진짠데? 뻥 아닌데? 뻥 아닌데? 제가 광고 봤는데 맞죠? 300만 원, 400만 원 하더라고. 맞죠? 여기에 모니터 이렇게 모니터 역할을 하는 거 TV처럼 이렇게 걸 수 있는데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알았다고. 예,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이거 복리후생 목적이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친한 종업원한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무조건 직원한테 경조사와 관련해서 재화로 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사장님이고 여러분이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셔요. 결혼하시는데 제가 모르고 축의금을 못 들고 왔어. 알죠? 축의금 못 들고 왔는데 제가 뭐는 가지고 그냥 로봇 청소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 요즘 사례가 그렇긴 하지만 자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로봇 청소기를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주면은요 문제가 로봇 청소기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공짜로 주면은요 이게 간주공부에 걸려버린 거예요. 옛날에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결혼 축하한다. 그래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혹시 간주공급이라 들어봤니? 당황하겠죠, 여러분. 간주공급이 뭔지 그게 뭔데요? 닥치고 이렇게 닥치고. 일단 내가 너한테 로봇 청소기를 주면 간주공급이 걸리니까 일단 축의금 못 주겠다. 돈도 없고 재화로 주면 걸리니까 대신에 결혼식 음식 맛있니?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자녀 2명 데리고 열심히 다 뜯어 먹었어요. 비닐봉지 다 싸들고 결혼식에 있는 그러면 직원하고 이제 거래가 단절이 되겠죠, 여러분들. 직원이 퇴사할 거예요. 알죠?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경조사와 관련돼서 10만 원까지는 약간 뭐라고 해야지? 뽕 뽑아 10만 원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10만 원어치 값을 하려고 밥은 한 10만 원어치 먹을 거니까.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 만약에 제가 로봇 청소기를 10만 원짜리 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경조사와 관련해서. 근데 10만 원 넘어가는 걸 주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간주공부에 걸려버려요. 아셨죠? 아니 어렵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 현실에서 되게 중요해요. 간주공부이 여기. 좀 암기해 주세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실기를 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요놈식기가 이제 실기 때 내요. 실기에 나와요. 자,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자, 청소기를 매입을 했어요. 현대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 2 현대백화점에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입하신 걸로 좀 알고 계셔가지고 현대백화점이 청소기를 매입했고요. 매입세 공제 미리 받아놨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거래처에 증여니까 공짜로 준 거예요. 알죠? 거래처에 공짜로 주면
매출세액은 안 내는데 매입세액 공제 미리 받았고요. 맞죠? 또는 어딨냐? 여기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했다라는 건 경품 행사를 통해서 로봇 청소기를 경품에 당첨되신 분한테 공짜로 준 거예요. 맞죠? 경품은 엄마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맞죠? 경품은 아무한테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당첨되면. 맞죠? 그러면 경품 행사를 통해서 당첨되신 분한테 매출세액 주세요. 라고 두들 맞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 못 걷어요. 근데 매입세 공제 미리 받아놨죠? 그럼 세무서 입장 실제로 경품으로 줬고 실제로는 거래처한테 줬죠. 얘를 어떻게 간주를 하냐면 거래처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 또는 경품 행사를 통해 당첨되면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알죠? 그래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매출세액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여러분 왜 이렇게 그지 같냐 법이. 이런 걸 이겨내셔야 되면 실현은 항상 이겨내야 여러분들 뭔 소리야? 아무튼 실현을 이겨내야 돼 우리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
자, 해보면 여러분 폐업시 잔존재화다라는 건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다 그 뜻이잖아요. 맞죠?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 폐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업자일까요? 아닐까요? 폐업하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돼 있죠. 그 말은 사업자가 아니면 아무리 팔아도 매출세액을 안 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자, 현대백화점 사장님이요. 자꾸 현대백화점한테 미안하긴 한데, 현대백화점 사장님이요. 알죠? 다 과세재화를 매입해서 100% 전액, 처음에 폐업하기 전에, 그럼 전액 매입세 공제를 받으셨겠죠? 좀 갈고 올게요. 자, 어디, 거기 100%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여러분들? 근데 현대백화점 사장님이요, 70%만큼은 폐업하기 전에 파신 거예요. 됐죠? 그럼 70%만큼 내신 거죠. 그러면 70%만큼 내셨으니까 당초에 70%만큼은 공제된 게 잘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폐업하신 거야. 그럼 남아있는 재화가 30% 있죠. 그럼 그거는 매입세 공제는 이미 다 받아놨죠. 남아있는 30%도. 근데 남아있는 30% 나중에 팔아도 매출세가 안 낸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30% 남아있는 재화를 어떻게든 토해내게 해야 돼요. 맞죠? 이제 폐업한 상태에서 매출해봤자 매출세가 안 내니까. 물론 폐업 시 매출한다는 표현은 폐업 시 떨어버리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요. 근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를 처분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용어가 참 그지 같죠. 자기에게 처분한 것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재화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무조건 거기 끼워 맞춰야 돼. 맞죠? 근데 실제로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를 공급할 대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야, 너한테 공급한 것으로 볼 거야. 공급했네? 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되시겠죠? 어느 정도 이해? 법이 참 매가리가 없죠? 그죠? 융통성 떨어진 많이. 이거 딱 보면, 약간 얘가 그런 느낌이구나. 여기 서요. 알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실기예요. 여기 실기. 머나먼 길을 돌아왔어요. 실기. 뭐냐면, 이 자기 생산 취득재와 공급의제는 뭐냐면,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매입세 불공제 용도로 쓴 거 요따구로 표현해요. 이거예요.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취득했어요. 그럼 우리가 현대백화점이 지들이 만들거나 지들이 매입한 거예요.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재화다 그 뜻이에요. 이거예요. 알죠? 당초에 매입세 받았던 재화, 공제 받았던 재화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의 특징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일단 이거 중요해요. 대신에 과세는 한 10%로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일단 건별을 거셔야 돼요. 유형은 건별이지 불공이 아니에요. 불공은 당초부터 말씀드리지만 매입세액이 처음부터 불공제가 됐을 때 불공인 거예요. 얘는 매입세 공제 받고 우리가 불공제 목적으로 쓰면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매출주기에 매출쪽 10%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겠다. 근데 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니? 매출세액을 내야 된다면서. 맞죠, 여러분들? 아니면 이해되셨나? 자, 이해를 도와볼게요. 자,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한테 매출세액을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상황극 여기다 안 적고 해볼게요. 안 적고. 자, 제가 만약에 보석상이에요. 보석상. 자, 제가
뭐지? 그 다이아라고 해요. 다이아. 자, 다이아 1억짜리를 매입했어요. 다이아 1억짜리 매입했어요. 그럼 매입하면 매입세 공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미리 받겠죠. 왜냐하면 보석을 왜 사겠어요? 자기 차려고? 아니, 팔려고. 맞죠? 그래서 1억에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 1,000만 원 받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시가는 5억짜리래. 예를 들어가지고. 아셨죠? 근데 그걸 안 팔고요. 우리 거래처 사장님한테 드린 거예요. 다이아. 우리 그 사장님 얼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를 드릴게요. 이렇게. 알죠? 그럼 사장님이 되게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거래처 사장님이. 아까 했던 사업장 증여죠,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그때 간주 공급이라 들어보셨나요? 네, 사장님이 갑자기 라피치 얻어주기 무슨 말이에요? 김 사장 이렇게. 됐고요.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간주 공급에 걸려가지고요. 시가가 이거 5억짜리거든요. 시가의 10%인 5천만 원을 세무사에 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5천만 원 내야 돼, 사장님. 자, 세금계에서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부가가치세 네가 줘라 라는 뜻이잖아요. 되세요? 그러면 사장님은 부가가치세를 줘, 뺨을 줘요? 이해되세요? 부가세를 안 주고 두드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걷어서 세무세 내야죠. 근데 여기 쪽은 그게 불가능해요. 맞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증명서를 줘버리면 네가 부가세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상대방은 부가세 주는 게 아니라 뺨을 주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간주공급 부가가치 누가 낼까요? 내 돈 가지고 내요. 이해되실까요? 내가 내야지. 근데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가세를 내는 거 직접. 공급자가. 오케이? 그래서 증빙을 발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드려 맞으니까. 알았죠? 정 힘드시면 실제로 처분한 건 아니잖아요. 상상 속의 처분이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알죠? 그래서 유형은 건별이에요. 증빙 없는데 10% 과세 매출이니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얼마의 공급,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냐면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력하실 때에는 시험에는 원가하고 시가를 같이 줄 거예요. 방금 했던 사례로 따지면 1억과 5억을 같이 줄 거라고요. 저는 1억에 매입했으면 1억은 원가죠. 5억은 시가잖아요.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입력하실 땐 시가로 입력하시지 원가로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요. 공급가액에. 자, 그리고 이건 이미 했죠? 아까 당초에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 처음부터 잘한 거니까 간주 공급을 안 본다고요. 그죠?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거를 응용해 가지고요.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알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분계 쪽이 좀 어려워요. 우리 분계 쪽이랑 아래쪽이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아래쪽이 어려워요.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보시면. 제가 만든 거. 자, 보시죠. 자, 요게 핵심이요. 자,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요게 핵심이에요. 매입세 불공제가 아닌 거예요. 자,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자, 제품은 원가 200원. 이거 200원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가는 500원을요. 연말 선물로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주로 이렇게 출제해요. 거의 빼박이에요. 무조건 예로 내요. 무조건. 알죠? 그러면 당초에 매입세 공제는 얼마 받았을 거냐면 200원에 만들었으니까 20원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10%인. 이해되세요? 근데 거래처한테 연말 선물로 제공했으면 매출세액은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 20원만 미리 받았잖아요. 되셔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매입세 공제만 미리 받았으니까 안 되겠다. 너 거래처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할 거야. 500원에. 알죠? 500원에 10%인 50원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입력하냐라는 거. 이게 간주 공급이에요. 자, 상단부는요. 간주 공급 자체가 10%로 과세를 하는 거죠. 근데 증빙은 발급을 절대 못해요. 상대방한테 뜻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무증빙 10% 과세 매출 건별 거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공급가액에 200원이 아니에요. 시험에서 200원이나 500원 같이 준다니까요. 알죠? 500원 입력하시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되셨나요? 그리고 분계 유형은 무조건 혼합 거셔야 돼요. 왜 무조건 혼합이냐면 제품을 제공했으니까 제품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변으로. 되실까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분계형 혼합 끊으시는 거예요. 물론 돈도 현금으로 받지도 못하니까 무조건 혼합일 거예요. 일단 요것만 하고 여러분들 그 실제 문제 푸는 건 좀 이따 할게요. 자, 해볼게요. 자, 이제 하단부 잘 보세요. 하단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대변에 제품을 날려요. 근데 제품은 당연히 원가로 날리죠. 왜냐하면 장부상의 제품은 원가로 기록돼 있어요.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장부의 제품은 200원에 만들었으니까 200원 기록돼 있을 거고요. 그럼 날릴 때 200원 날려야죠. 되셔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거 거래처에 공짜로 줬으니까 차변의 계정가는 뭐예요? 접대비, 그렇죠. 접대비 200원.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가 없을 때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부가가치세를 안 보여드린 건 일단 쪼개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나아서 그래요. 한 방에 보여드리면 이해가 안 돼요. 됐죠? 근데 요건 맞죠? 제품을 거래처에 줬으니까 대변에 제품 없애면서 접대비 잡는 거예요. 됐죠? 근데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가 500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500원에 10% 50원을 내야죠. 세무서에. 네, 이게 만약에 5월 7일이라면 7월 25일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50원이 자동적으로 잡혀요. 여기까지 되세요? 시가 500원에 10%인 50원을 갖다 내야 될 부채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죠? 그럼 차변에 뭐가 잡힐까요? 제가 아까 힌트 드렸어요. 요 부가가치세 상대방한테 받는다고요? 내 돈 가지고 낸다고요? 내 돈 가지고 7월 25일날 낼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 말은 내가 접대하면서 발생한 세금이죠. 맞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50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접대하면서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 이거 내 돈 가지고 나중에 낼 거니까 접대한 행위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가세 예수금은 접대비 처리예요. 되셨어요? 실제로는 접대비 250원 잡으시는 거예요. 알죠?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품 거래처에 공짜로 줬으니까 접대비 잡고, 부가가치세 5월 7일이라고 하면 요때 접대와 관련된 세금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낼 거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주의지, 여러분들. 현금주의 아니죠? 맞죠? 그럼 접대 행위가 발생한 건 5월 7일이지 7월 25일에 내는 날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접대와 관련된 우리가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접대비라고 적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짜증나, 갑자기.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힌트를 드리면 제가 여기. 그렇죠. 방금 누가 그러죠? 저교. 조교팔 사기전이지 거셔야죠. 왜냐면 제품을 접대 목적으로 쓴 거지 판매 목적으로 쓴 거 매출원가 아니다라고 걸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글쎄 잊어버리셨나 본데? 많이 오래됐지? 일주일 안 됐는데. 맞죠? 타개성 대책 그때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요 타개성 대책까지 걸어야 되니까 문제가 꽤 어려운 거예요. 아셨죠? 쉴까요? 좀 하나 할까요? 쉬어요? 네, 알겠어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4시 10분에, 4시 10분에 이어서 계속 할게요. 10분 쉬시죠.